시작. 잠깐만. 물 먹었더니 배가 추러추러 몰려. 어떡해. 미영 씨와 선영 씨는 늘 함께였다. 외출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됐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야, 알았어. 할게. 잡아주고 끌어주며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가졌다. 그래. 3번. 자, 축하해. 아야, 축하해. 오, 했어, 드디어. 10개를 채우지. 10개 채울래? 자매는 오늘과 다른 내일을 준비한다. 어머니는 매 끼니 때마다 상 차릴 일이 걱정이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음식 솜씨지만 이제는 요리하는 일이 제일 큰 고역이 됐다. 음식은 해놓기가 무섭게 금방 동이 나고 만다. 아무리 먹어도 딸들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 모양이다. 딱 한 번 준 거야? 아닌데? 내 보기에는 한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한 번 아니면 뭐 많이 줬다는 얘기야? 아니면 덜 줬다는 얘기야? 적게? 아니야, 한 거야. 운동하기 싫으면 먹질 말고. 알았어? 알았어. 우리 자기야. 네. 아니, 이거 4개 남았어. 좀만 더 먹어. 그만 줘. 봐봐. 나 먹잖아. 딱 맞춰서 먹어야지. 왜 그렇게 먹어? 좀만 가져올게. 나 또 먹어.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듣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한 번 수저를 들면 식욕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감춰놔야 돼. 하여튼 있는 것만 알면은 너무 먹어서 못 말려. 이번엔 커피가 화근이다. 너 왜 커피 자꾸 타 먹어, 미영아? 크림 그거 살찌는 건데. 한쪽은 먹을 것을 감추고 한쪽은 찾아내고 모녀는 늘 신경전을 벌인다. 뭐? 빠지지는 않아도 더 찌지는 않아야지. 이제 더 찌지 않다 하잖아. 됐어. 이거 좀 더 먹는다 그러죠 뭐. 아유. 밥 먹고도 이제 막 속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간식 있으면 냉장고 막 열어서 막 먹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또 노릇이 걸리셔가지고 하나도 안 사다 놓고 반찬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게 벌써 꽤 됐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왕성한 식욕 때문에 몸무게가 급격히 늘고 거동도 불편해지면서 자매는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선영 씨와 미영 씨는 어머니를 도와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을 거들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검은색 옷이 많네요. 안 뚱뚱해 보이라고 더 팽창되지 않게 원색을 보이게. 못 입어. 엄마가 네. 뚱뚱해 보인다고 샤워샤는 언젠가 한 번은 샤워샤에서 한번 입어봐도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원색 같은 거 밝은 색은 절대 안 사요. 다 했어? 한창 멋부리고 꾸밀 나이지만 살찐 몸을 가리기 위해 어두운 색깔의 옷들 뿐이다. 얘가 걔 꼴고 다니 이거를. 아니야 걔. 올 때마다 살이 찌기 시작한 후부터 자매는 잃은 것이 많다. 나 걔 보고서 놀렸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였던 미영 씨는 학창 시절 내내 몸집이 가장 큰 아이였다. 사남매 중 가장 날씬했던 선영 씨는 사춘기를 겪으면서부터 급격히 살이 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서로 경쟁이나 하듯 자매의 몸무게는 늘어만 갔다.
올해 32. 언니 미영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지만 지금은 쉬고 있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생긴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 때문이었다. 의자에 안 앉을까요? 앉으면은 그 체중이 더 느껴지고 힘들어요. 아 어디가 안 좋으세요? 예, 허리가. 허리가. 예. 이게 더 편하거든요. 불편하고 거대해진 몸 때문에 집안에 갇혀버린 두 자매. 동생 선영 씨는 졸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얻었지만 살이 쪘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날씬해지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저는 약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먹었고요. 그 건강식품 같은 거 엄청나게 먹고 약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돈 진짜 엄청나게 약 들었는데 하나도 효과 없고 제가 또 뭐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뭐 하나 하면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전혀 아니어가지고 언제는 흐지부지 돼버려가지고 했다가 안 되고 한 게 이제 수십 차례 100차례도 되나? 하여튼 엄청나게 돈 내가 몇 천만 원 깨먹었을 거야. 내가 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되게 돈만 진짜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진짜. 없는 살림에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어머니는 두 딸을 데리고 살을 빼러 다녔다. 그러나 매번 다이어트는 수포로 돌아갔고 보다 못한 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 신앙의 힘까지 빌려야 했다. 그럼 효과가 있던가요? 효과가 글쎄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애들이 아직까지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절제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부모 마음에 네. 이렇게 해보는 거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지. 음식을 절제 못하는 딸들 때문에 매일 세 끼의 밥을 손수 퍼서 그만큼만 먹게 했다. 저녁까지 이렇게 한 그릇씩 먹고 이게 저녁밥 남은 거예요. 점심 먹고. 행여 정해진 양보다 더 먹지는 않을까. 어머니는 딸들을 부엌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십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자매는 답답할 때면 집 옥상을 찾는다.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둘만의 장소다. 두 사람에게 운동은 줄넘기와 맨손 체조가 전부다. 그거 맨 끝에 잡아. 그래서 넘겨봐. 안 나. 안 돼? 살을 많아서 안 되는 거야. 나보다 살이 조금 덜 있어서. 덜 있어서. 야 이거 말고 뭐 있냐? 한때는 할거 없잖아, 살을 이거. 뺄 욕심에 헬스클럽도 다니고 여러 가지 운동도 시도해봤지만 몸의 하중 때문에 관절에 손상만 주었다. 그리고 또 이거 그리고 그 세 가지야? 긴 다이어트 끝에 자매에게 남은 건 운동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몸뿐이다. 이게 지난 1월부터 미영 씨와 선영 씨는 병원에 다니고 있다. 그거 내는데. 매번 다이어트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그 상실감에 더욱더 음식에 집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선택이었다.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자매는 중증 비만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위절제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을 앞두고 검사가 이루어졌다. 위절제술은 위장을 잘라 섭취량을 줄이고 비만을 해결하는 수술이다. 정확한 비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인 체내의 지방 수치와 근육량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다. 심폐기능 검사도 이어졌다. 수술이 가능한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심근경색과 같은 각종 심장 질환은 물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제 근력이랑 또 우리 체지방 지수 뭐 이런 걸 다 같이 측정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뭐 미영 씨는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측정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크게 뭐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체질량 지수라든지 비만 정도가 그 정도를 뭐 잘 유지한 것 같고요. 반면 선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비만 정도가 한 54.5 정도였는데 56으로 조금 더 올랐어요. 최근에 조금 더 한 몇 킬로 좀 더 찐 것 같아요. 혈압이 높았잖아요. 불과 2달 새 선영 씨의 체질량 지수는 56. 이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면 중증인 초고도 비만에 속한다. 두 자매 모두 초고도 비만 환자. 특히 복강 내 소장을 지방이 다 둘러싸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복부 비만이다. 언니인 미영 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병적인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하고 또 아주 초고도 비만이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한 40이 넘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고도 비만인 상태고요. 또 비만에 의해서 또 관절염도 생겼고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뭐 중성 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또 문제는 동생인 선영 씨인데 언니보다 더 초초고도 비만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죠. 굉장히 심한 비만인 상태고요. 또 동생인 선영 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혈압도 높아요. 그래서 혈압도 이미 높아져 있고요. 나 병원을 찾아왔을 땐 본인이 혈압이 이렇게 높은 고혈압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왔었죠. 검사해 보니까 혈압도 높고 당연히 지방간도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또 중성 지방 수치 뭐 다 높죠. 그래서 비만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을 현재 두 분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 또 저 조절하면 또 되도 빠져. 걱정하지 마. 살이 찔수록 병도 함께 짊어지고 살아왔음을 걱정하지 마.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다는 것을 자매는 지금껏 알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살 이래가지고 수술을 해서라도 이게 고쳐진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도 힘들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선영 씨는 걱정이 앞선다. 2달 새 또다시 몸무게도 체지방도 늘어나고 말았다. 뭐 80%는 빠진다고 하잖아. 그 충분히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을 정도는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읽어봐. 고도비만 카페. 그러니까 50kg 정도? 그거 아닐걸?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네가 얼마만큼 또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이제 또 네가 욕심으로 막 음식 안 먹어봤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는 수술해서 안 해. 막 그래서 또 먹었고 하면은 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경 탁탁 신경 예민해지는 얘기 좀 하지 마. 미영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고도 비만 환자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수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이제 이 수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다 하고요. 이제 수술하신 분들 다 와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경험담들 얘기하고 이제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고.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미영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어머니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저녁 시간. 고시원에서 지내는 막내 남동생을 제외하고 하루 중 5 식구가 모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다. 하지만 미영 씨와 선영 씨는 저녁상에 둘러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와 셋째 지영 씨. 저녁상은 단 둘이 받을 때가 많다. 자매가 살이 찐 후부터는 한 상에 모여 앉아 식사한 지 오래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자매는 더 음식에 욕심을 냈기 때문이다. 비만으로 인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외식은커녕 가족들은 편하게 밥 한 끼 함께 하지 못했다. 저녁상을 물리고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본 선영 씨와 지영 씨. 일기장은? 그냥 한숨만 쉬고. 언니들을 대신해 직장 생활을 하며 부모님을 돕는 동생에게 선영 씨는 미안할 뿐이다. 이번 수술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겠지만 선영 씨도 어렵게 결정한 수술이었다. 옛날에 뭐 자살도 생각하고 그 지금도 가끔씩 내가 내 자신이 혐오스럽다는 걸 느껴. 가끔씩 혐오감을 내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껴. 어떨 때? 왜 TV 보면은 그래도 뭐 되게 딱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살 뺀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도 뺄 수 있는 건데. 내가 말했지. 들어가서 보라고. 나도 응. 그렇게 알았는데 응. 이 수술 받으신 의사이신 분이 그러더라고. 이거는 비만은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의학적으로 깨달았대 자기도.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이 썼는데 우리 한국인이 그 비만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한심하다는 식으로 보는데 그게 편견이라고. 왜 비만인 사람들이 그러잖아. 배는 이미 부른데 맛있는 거 보고서는 못 참아서 계속 먹어서 살찌는 거잖아. 그리고 특히 언니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 이제 수술 받으면 기준이 이제 200ml로 되는데 배가 부르면 안 먹지. 그리고 말했잖아. 늘어나는 부분을 제거한다잖아. 호르몬도. 그럴 리가 없. 야, 우리도 웬만하면 진짜 안 한다 안 해 이거. 이제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이미 우리가 먼저 질문했다.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얘기 듣고 들어보고. 엄마 아빠도 그랬어. 언니들 살 빠지는 모습 보기 전엔 눈 못 감는다 그랬어. 진짜야. 엄마는 포기가 안 된대. 자살도 생각하고 가출도 할 만큼 자신의 몸 때문에 괴로웠던 시간들. 그 시간은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남들처럼 마음껏 외출도 못하고 30이 넘도록 집안에만 있는 딸들 때문에 어머니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너들이 참 열심히 끝까지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막 열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엄마로서 왜 그걸 못할까.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좀 강하게 마음을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지 왜 그걸 못할까. 이제 그건 내 기준이죠. 저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는 애들이 이러다가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낙심이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기다가도 또 걱정하고
그래서 나이가 돼서 이제 다 결혼해야 할 나이인데도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속상하죠. 그 누구보다도 힘겨웠던 건 선영 씨였다. 숨쉬기가 곤란해 옆으로 누워 잘 만큼 비만의 고통은 잠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른 새벽, 아버지는 집 근처 교회 주차장으로 출근을 한다. 얼마 전부터 주차 관리 일을 시작했다. 빠듯한 돈벌이지만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불편한 몸에도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을 밝히고 있다. (10년) 전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장만했다. 곳곳에 손때가 묻어있지만 수술비 때문에 집을 내놓았다. 비만이 자신의 의지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버지는 수술의 힘이라도 빌려볼 참이다. 이렇게 반찬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요, 먹고 나면 반찬이 없어요. 제 먹을 반찬이 다 먹어서. 애들 자기만 생각하지 이렇게 배고프니까 그게 사람이 마음이 안 드는 게 한만 저기 하려도. 그래 부모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좀 딸들이 낳았는데 그런 걸 자제 못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죠. 힘들고 말할 수 없죠. 식욕을 자제 못하고 몸도 마음도 모두 다쳐버린 두 딸. 아버지는 마지막 선택에 희망을 걸어볼 뿐이다. 모처럼 만에 미영 씨와 선영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고도비만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다. 좀처럼 집 밖을 나서지 않는 미영 씨와 선영 씨. 자신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매가 다니는 길은 항상 외진 골목길이다. 두 사람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은 늘 그렇게 멀고 아득했다. 고도비만 동호회의 세 번째 정기 모임. 위절제수를 받은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두부 솔직히 두부 우리 보통 집에서 두부 구워 먹으면 두부 길달하잖아요. 그거 한 4분의 1 정도 먹고 생선 진짜 한 토막 거기 살 조금 먹고 나면 배가 차니까 밥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밥은 회복되고 거의 죽 단계 지나서 밥으로 먹었죠. 옛날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는데 젓갈 절대 안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조금 먹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맛만 음미하고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워낙 조금 먹고 아 양이 적으니까. 옛날에 그 먹으면서 지방은 회원 대부분이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살이 빠졌다 쪘다를 반복하는 요요 현상 때문에 더 큰 좌절을 맛봐야 했다. 7,700칼로리 정도를 못 먹기도 못 먹지만 식욕도 많이 줄고 이게 평생 간다면 요요현상 같은 거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간다면. 근데 앞으로 모르죠. 가다가 다시 또 식욕이 막 땡길 어떤 일이 생길지는 우리가 100%는 모르지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술의 효과가 오히려 못 먹는 것보다도 식욕이 줄어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맞네요. 훗날 이들처럼 지난날의 고통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미영 씨와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어본다. 나는 하나도 안 오는데 말짱하게 보이지 수술한 사람 안 같고. 내일 입원을 앞두고 오랜만에 집안 가득 음식 냄새가 퍼진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잡채 좀 해요. 애들 잡채 먹고 싶다 그러고.
수술하기 전에 잡채 먹고 싶다 해서 또 수술하고 나면 그냥 뭐 많이 못 먹는다 그래갖고 좀 해서 먹이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는 딸들에게 잡채 한번 맘 놓고 해주지 못했다. 요리하는 기쁨도 먹는 기쁨도 가족들은 잊고 살아야 했다. 이제 수술로 위를 절제하면 위의 용량이 작아져 양껏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선영 씨와 미영 씨, 두 자매에게는 마지막 만찬인 셈이다. 당연히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배로 더 불어난다니까. 이게? 그럼. 뭐 다른 음식들은 안 그러나? 먹고 나면 이게 배가 자꾸 불러가. 그래서 내가 면을 많이 안 주는 거야. 조금씩 더 주면 안 되지? 안 돼. 그렇게 많은 거야. 안 먹은 지 얼마 됐다. 나는 요만큼 떠서 먹어도 지금 찍하는데. 지금 봐도 밥 먹고 이것도 한 잔씩 다 먹은 거야? 응. 완전히 코끼리 비스켓이야. 왜 난리가 있다고 먹는다 그러는데. 빨리 수술하고 싶더라고. 수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말려도 안 되고 못 먹게 싸워도 하루 이틀이지. 말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저들은 또 저들대로 그게 의지적으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 생각하니까 얼른 하고 싶은 거예요. 망설여지지도 않아. 해야지. 근육 운동을 해줘야지. 넉넉지 않은 살림에 딸들의 수술을 결심한 어머니와 아버지. 이번만큼은 20년 넘게 계속된 딸들의 긴 고통이 끝이 나길 바랄 뿐이다. 이제 수술해서 상태를 봐야 알지. 태원은. 이튿날 자매는 나란히 병실에 들어섰다.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아. 안 맞아. 너는 안 맞아? 아 모르겠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환자복이다. 그러나 선영 씨는 병원에서도 집에서 입던 검은 옷 그대로다. 미영 씨와 달리 환자복이 맞질 않는다. 위에 또리는 안 맞아? 아 지금 이게 거의 걸칠 거야 그냥 나는 안 돼. 비만 때문에 환자복을 입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두 사람에게 병원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다. 그러면 물 떠가 볼까? 시원한 물 좀. 지금 뭐 배식 시간. 하지만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미영 씨와 선영 씨는 금식이다. 안 받으시면 안 계시죠? 6시? 배고픈데. 배고픔을 참는 일은 가장 큰 고통이다. 병원에 와서 자매는 참아야 할 일이 많아졌다. 자매가 받게 될 위절제술은 심각한 비만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시술이다.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초고도 비만 환자, 그리고 고혈압, 지방간, 수면증, 무호흡증 등 합병증을 가진 환자에게 시술되는데 자매는 모두 해당된다. 일반 여성의 위의 크기는 약 1300cc. 위절제술은 위를 6분의 1, 약 200cc 정도의 크기로 줄여주는 수술이다. 조금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소식만 해도 포만감을 쉽게 넣어서 식사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첫째적으로 저희가 이 수술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선영 씨는 손에서 일기장을 놓지 않는다. 뭐해? 그냥 기록이야. 기록. 무슨 기록? 현재 상황, 느낌, 뭐 생각 들은 것들. 수술 하루 전 자매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이번만은 마지막이길 바랐다. 그렇게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30해였다. 새로운 뭐 삶을 살아나가기에는 너무 늦은 날도 아니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죠. 이제까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동생들한테 정말 뭐 딸로서나 언니 누나로서 정말 하나도 그냥 해준 것도 없고 그냥 짐만 너무나 큰 짐만 되어 왔으니까는 이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되어야 합니다. 몇 시간 후면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된다. 가족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선택한 길. 그 길에서 선영 씨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수술은 언니 미영 씨가 먼저 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비만으로 고통받았던 지난 날을 뒤로 한 채 딸을 수술실로 들여보냈다. 괜찮으시죠? 이거 위 절제술은 위를 성형해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이다.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시행. 연간 6만 명의 비만 환자가 이 수술을 받고 있다. 자, 시작해요. 위 절제술은 배를 가리지 않고 내시경을 사용해 시술하는 복강경 수술이다. 지금 이게 다 노랗게 보이는 것도 이제 지방 덩어리들 뭐 다른 분보다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복벽이 복강 내에 공간이 지금 없을 정도예요. 보시는 것 같이.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복부 상태를 점검하면서 네, 배에 1cm 전후의 작은 구멍을 뚫고 최신 장비를 이용 위 절제에 들어간다. 살짝 잡아. 고기를 잡아. 고기. 위는 6분의 1 정도만 남기고 잘라내는데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렐린의 분비는 감소시키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도록 조정한다. 위를 줄여줌으로써 비만의 주범인 과식, 폭식을 차단하고 식욕을 감소시켜주는 것이다. 수술 후에 대개 바로 한 달 내에는 한 1,500에서 한 1,600 칼로리 정도를 먹을 수 있고 좀 지나면 여성에 있어서 한 1,800 칼로리, 자기 이상 체중에 맞는 칼로리 정도까지 섭취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일상생활하고 똑같이 뭐 3끼 먹고요. 그다음에 뭐 간식 한 2번 정도 먹고 그러면 충분히 한 1,800 여성에 있어서는 칼로리까지 뭐 1년 후에는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역시 뭐 영양 부족으로 영양 실조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어요. 3시간에 걸친 미영 씨의 수술이 끝나고 선영 씨가 대기 중이다. 기분이 어떠세요?
좀 겁나네. 네. 맞아요? 네, 겁이네 진짜. 선영 씨는 언니보다 비만도가 더 높은 상태. 수술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언니 미영 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졌다. 곧이어 동생 선영 씨의 수술이 이어졌다. 늘 채워지지 않는 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긴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 그 긴 아픔의 시간도 지나왔다. 선영 씨는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수술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다. 수술 한 달 후 다시 만난 미영 씨와 선영 씨는 여전히 둘이 함께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몰라보게 줄어든 음식의 양이다. 현재 자매의 위는 200cc 정도. 음식물을 조금만 섭취해도 쉽게 배가 부른다. 빨리 먹는 식습관도 바뀌었고 먹는 양도 예전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었다. 위로 잘라냈기 때문에 진짜로 잘라낸 게 코가 티가 나는 게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이제 저런 애 같으면은 아무리 먹어도 이게 이렇게 딱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절대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딱 조금 먹어도 막 그게 먹지 말라는 신호가 오니까 못 먹어요.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우이는 저거 색깔 진짜 마음에 든다. 미영 씨는 봄맞이 옷장만도 했다. 검은색 분이던 옷장에는 화사한 티셔츠가 걸리고 옷 사는 즐거움도 알게 됐다. 이건 좀 진한데 그래도 괜찮다. 검은 게 아니니까 훨씬 낫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항상 검은 거였는데 이제는 나중에 살 빠지면은 절대로 검은 거는 거의 안 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지겨워요 이제. 이제 그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다. 야, 너 안 넣는 통 안 넣는 데 있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자매는 바깥 출입도 잦아졌다. 너는? 나는 뭐? 너는 왜 안 가져가? 가자. 가서 좀 있더라도 거기 가자. 우리 이제 저기 하고 나면은 1시 다 돼. 가는 시간도 그러고. 알았어. 1시까지 가는 거야, 형아. 종종 선영 씨가 늦장을 부리긴 하지만 두 사람은 요즘 운동을 다닌다. 별로 의미가 없어. 수술 후에도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은 필수다. 위절제술은 비만의 끝이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인 것이다. 자매가 찾은 곳은 집 근처 헬스장. 체중이 감소할 때 지방이 아닌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근력을 키워야 한다. 예전에는 몸 움직이는 일이 고역이었는데 운동에도 재미를 붙였다. 수술 전 100kg이 훨씬 넘었던 미영 씨는 이제 틈만 나면 체중계에 올라선다. 얼마큼 빠진 0.5 이상. 지금 좀 했는데. 아까 99.7이었거든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다. 뛰고 걷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 것이다. 무리하지 마.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두 자매.
머지않아 저 넓은 세상을 향해 달릴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반의 시간이 흘렀다. 자매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지난 3월 수술 이후 미영 씨와 선영 씨의 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식하고 과식.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먹는 부분에 언니 미영 씨는 한 달 반 동안 10kg을 감량했다. 본인이 얼마나 체중 조절을 잘하고 뭔가 하면 여기 이 지방이 이게 많잖아, 그렇죠? 이런 게 여기가 벌써 이렇게 줄어들었어. 줄어든 거야? 봐봐. 하얀 게 양이 많이 줄었잖아. 안 작아졌어. 크기만 봐도. 얼마나 지금 단체 토탈 지방의 정도도 927.41에서 793.79로 200 가까이가 지금 준 그런 상태예요. 현영아 200 가까이 그게 네. 뭐예요? 지방의 수치가 그 정도 많이 줄었다는 거죠. 야. 그래서 지금 다 지방이 많이 줄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거 맞아? 지금 현재 상태는 한 8에서 9kg 정도가 빠진 그 상태고, 역시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체중 감량한 거를 보면 대부분이 체지방이 빠졌다는 거예요. 반면 근육량은 0.5kg 더 증가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거거든요. 체중의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줄어든 몸무게만큼 지방이 빠져나간 상태. 선영 씨도 미영 씨도 예후가 좋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네.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식사를 뭐 먹는 것 좀 줄이고. 네, 열심히 하자. 미영 씨는 어떠세요? 결과 들으니까. 결과 들으니까 좋죠. 날아갈 것 같죠. 특별히 앞으로 또 계획 있으세요? 옛날 했던 거뭐 또 다르게 하실 계획 있어요? 옛날 하던 거랑요?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의욕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눈부신 5월의 햇살 속에 병원 문을 나선 미영 씨와 선영 씨. 두 자매에게 이제 세상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수술 후 2달이 흐른 지금 언니 미영 씨는 제빵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동생 선영 씨는 한동안 미루어왔던 미용사 자격증에 도전할 생각이다. 자매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다. 그동안 비만 때문에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 소중한 발자국을 막 떼기 시작한 것이다. 살과의 전쟁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다. 하지만 서로가 있어 자매는 외롭지 않다. 함께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비만의 고통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지금까지 서로 곁을 지켰던 미영 씨와 선영 씨. 두 자매는 다시 찾은 꿈을 안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